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9일은 부처님같이 자비로운 검찰의 날이라고 해야 할지, 간악하고 교활한 피의자에게 번번이 속고당하는 멍청하고 답답한 검찰의 날이라고 해야 할지, 검찰에게 별도의 명칭이라도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범죄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9월 9일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이자 악랄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는 피의자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일단 검찰에 출석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검찰에 깝대기를 벗겨놓고 자기 할 소리만 다 한 뒤에 조사받은 조서에 서명조차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를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대해왔습니까? 검찰에서 오라는 날짜도 몇 번씩 미루었다가 조사받으러 가서는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날을 잡아 다시 한번 합시다 했다가 날을 잡아 통보를 하면 그날은 안 되고 다른 날로 잡아봐요. 이런 버리장머리가 아무나 통하는 겁니까? 이재명에게만 통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조서에다가 서명도 못하겠다며 뻘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리다니 피의자가 검찰 알기를 이렇게 개떡같이 알고 모욕을 주어도 그냥 당하고만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검찰이 이재명에게 깝대기가 홀랑 벗겨지고 개떡같이 취급을 당한 것까지 공개된 것이 한심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부 스스로는 딱하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저런 자들의 심층 심리는 정부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정부를 우습게 알고 짓밟아버리겠다는 적개심으로 꽉 차 있고 공격적인 행동을 노골화시키고 있는 위험한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대응 심리라면 저런 자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입이라도 꿰매놓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저런 자들은 너무나 비인간적,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기는커녕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당연합니다. 앞으로 피의자들 가운데 검찰에 가서 이재명이가 했듯이 똑같이 구는 자가 있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검찰이 피의자를 호의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올바른 법 집행을 더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면 너도 나도 치고 올라가 법 질서는 걷잡을 수 없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최근 상당수 민원 경찰들이 함부로 날뛰는 사람들에게 어이없이 당하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꼴처럼 돼버리는 것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경찰력이 우습게 되고 학교 교권이 다 무력화됐습니다. 검찰마저 그 지경이 된다면 한국의 법질서는 더 한심해지고 민노총, 각종 정치사회단체, 허울 좋은 민중단체, 친북단체, 강성노조, 전교조 등이 날뛰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이재명이 9일 아침에 검찰에 불려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가 취했던 행태와 검찰의 처리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9일 당일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사전에 약속했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최소 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느니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을 한다거나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해왔지만은 정작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는 날인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식을 시작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는 이재명의 모든 행동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고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였다고 해석됩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뿐만 아니라 사인을 안 하고 검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조서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조사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와글와글합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 측은 조사 도중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를 수용했답니다. 그리고 이 대표에게 12일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충분히 신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은 추가 소환까지 요구하는 검찰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시종일관 시간 끌기식 질문 등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왔다고 검찰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사실과 달리 검찰의 조사 지연 책임을 떠넘기며 검찰에서 먼저 출석 요구를 했다고 왜곡해 비난하는 점에 유감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맡았던 송민경 부부장 검사와 박상용 검사는 단식 10일째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150페이지 분량으로 준비했던 질문지 내용 가운데 핵심만 추려서 조사를 진행했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본인의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한 질문까지 진행된 채 중단됐고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한 준비된 조사 절반가량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참 한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